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아, 덥습니다. 덥고 습하고, 제주도 제가 온 지가 이제 2년 차 됐는데요. 두 번째 맞는 여름입니다. 첫 해는 그냥 잘 모르고 정신없으니까 그냥 지나왔고, 또 올해가 두 번째 해인데, 여름인데, 유난히 덥잖아요. 습하고. 이렇게 습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 제주도 이주 오실 분들이나 한 달 하러 오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가을 겨울에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습하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요. 음. 오늘은 10정격을 이제 순서대로 해볼 건데요. 10정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광격, 평광격, 인수격, 뭐 편인격, 정인격 이런 거 있잖아요. 격. 그런 격국을 의미하는데 그걸 순서대로 해서 하나씩 해볼 건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평광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광격. 이 평광격은 왜 평광격부터 먼저 하나 이런 것보다 유일하게 우리가 평관을 갖다가 이 살이라는 용어를 붙여 쓰잖아요. 살. 그러니까 평관이나 상관이나 아니면 겁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형신으로 보는 건데 이 살은 무지막지하게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만큼 흥망성쇠가 기복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관격이 어떨 때 성격이 되냐, 어떨 때 파격이 되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성격 파격 이런 용어 쓰지 말고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쓰지 말고 어떨 때 어떤 운을 만났을 때 내가 잘 활용해서 길하게 풀리느냐, 어떤 운일 때는 흉운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광격 활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양대 양, 음대 음이거든요. 그래서 양간이 양을 만났을 때가 평관이죠. 관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병화 같으면 임수를 만났으면 평관이죠. 이게 평관격이에요. 그죠? 그리고 평관격을 볼 때는 내가 예를 들어 간목이라고 하면 월지가 평관이든지요. 월지가 평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정관인데 추출된 게 평관이 추출됐다. 그런 평관격입니다. 그런 평관격. 그러니까 평관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격, 좀 좋은 격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서는 아니고요. 평관격은 일단 식상으로 극제를 하거나 또는 인성으로 화살을 하거나, 그러니까 살인상생으로 빼준단 말이죠. 평간의 기운을.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인으로 해서 합살, 양인과 평관을 합살하거나, 이럴 때는 성격으로 되는 거죠. 이럴 때 비로소 길한 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일주가 왕하다면, 일주가 왕하다, 신강하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일주가 왕하고 칠살이 약하다. 나는 신강한데 칠살이 약하다 하면 이 재성,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 보면 가지 이해가 쉽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왕하고 일주가 왕하고요. 관이 칠살이 약하다. 그죠? 약해요. 내가 왕하고. 그럼 이 재성의 생조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평관격이 조금 더 좋아진다. 식상이나 인성이나 양인 합살이 필요치가 않은 거죠. 내가 칠살이 약할 때, 내가 시강하다는 조건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일주가 약할 수가 있잖아. 일주가 약하고 칠살이 왕하다. 이게 강하잖아, 칠살이. 그죠? 그럴 때는 양인이 합살을 하든지 상관이 제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성을 화살을 하든지 해서 빼주면 기라는 운이 되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인성운이나 비겁운일 때는 칠살이 강하면 길한 거죠. 좀 이따 제가 예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죠. 내가 칠살이 강할 때는 내가 칠살 때문에 약한 거잖아. 관이 많으니까. 그러면 인성으로 빼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아니면 식상으로 해서 제사를 해주면 됐다.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자, 신약하다. 내가 신약한데 살이 왕하다. 신약한데. 그러면 식상이 제사를 할 때는, 신약할 때 식상이 있는데 이거 제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식상이 관사를 극제할 때는 좋긴 한데 인성이 있다고 하면요, 인성을 꺼리는 거예요. 이때는 식상 관살이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식상이라는 것은 의식주니까 빈천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주가 약하다. 내가 신약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일주가 약할 때, 만약에, 칠살이 강하다. 내가 살이 너무 많아요. 칠살이 너무 많아. 정관이 합살해도, 정관이 많다 하더라도 칠살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한 방법 중에 뭐냐면, 식상이 제복하면 길한 거죠. 그죠? 극하면 좋아져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지만, 약한 일주가 식상을 보면 또 설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사주에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인성을 만나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성을 만나면 관의 기운도 빼주고 식상도 극해주니까 좋다고 보는데, 요걸 좀 주의해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상관이나 칠살, 그러니까 식신이나 칠살이 같이 투관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투관되어 있을 때 인성이 들어와 버리면, 운에서, 인성은 일단은 식상을 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좋지 않다고 봐야 돼요. 흉운이다. 예를 만약에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간목이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칠살이 강하다고 봤을 때 내가 약하고 이렇게 극하는데, 화극금하면 좋아 보이죠? 지금은 좋아요. 이렇게 되면, 구성이 이렇게 되면 좋단 말입니다. 경신월이다. 이러면 칠살격이죠. 내가 신약하다는 조건에서. 그러면 좋은데, 여기서 인성운이 와서, 수생목, 임계수가 와서 요렇게 극을 해버리면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성이 왔을 때 좋아지는 경우는, 내가 신약하고 관이 많을 때예요. 관이 많을 때. 식상하고 관이 같이 투철됐을 때 말고, 그냥 관이 많을 때.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칠살격이라고 하는 칠살격 평관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내 몸이 신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칠살격일 때는 인성운을 만나면 살인상생에서 부귀하다고 보지만, 내가 신약하고 약하고 칠살이 강하다. 그러면 식상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성이 들어오면 살인상생 되잖아. 이때는 살인상생 되잖아. 인성이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 성격이 되죠. 그럼 부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근데 부귀하다고 보지만 삶의 고난과 풍파는 따라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풍파를 겪고 시련을 겪고 나서 내가 성공을 하는 사주가 된다고요. 이럴 때는. 그리고 정관격일 때는 칠살운이 좋지 않죠. 정관운일 때 예를 들어서 간목에서 이렇게 된 정관격인데 칠살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살 혼잡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럴 때는 관살 혼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일 때는 칠사를 끓입니다. 오면 안 됐다.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빼줘야 돼요. 잡아줘야 된다고. 평관, 정관이 투출했을 때, 같이 투출했을 때는 칠사를 합거, 충거 이렇게 하면 거살유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거살유관이라고 합니다. 자, 거한다 뭐를 살을 이걸 거하는 거야. 살을 그러면 기론으로 바뀌는 거고, 또는 정관격이라도 정관을 충거하거나 극거하면 거관유살이라고 해서 칠살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럴 때는 권력을 쥐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거살유관이든 거관유살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관이든 칠살이든 간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관이든 정관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만 남겨둬야지 내가 성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관은 하나만, 천간에 하나만 뜨는 것을 가장 좋게 보는 거예요. 두 개가 떴다. 칠살이 먼저, 정관이 먼저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합거 아니면 충거 해서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봐봐요. 간목이 와서 각경충을 해서 이거를 거살하거나, 그죠? 또는 병화가 와서 병신 합거를 하거나, 아니면 정화가 오더라도 화극급인이니까 극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살 중 하나를 살려주면 그 관이든 살이든 한 가지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귀한 사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걸 두 개 다 잡아주지 못할 때는 힘든 거죠, 운에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내가 평관격일 때 일단은 내가 신왕해야지 평관을 부귀한 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식상으로 해서, 이건 아까 저 조건이 있겠지만 제사를 해주든지 아니면 인성으로 살인 상생을 해주든지, 또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될 때는 한 가지를 잡아주든지, 그래야지 평관격이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 위의 것들은 평관에 오히려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왕해야 됩니다. 신왕해야 돼. 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평관을 쓸 수 있는 이거를 나의 무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쓰면 무기가 되는 거고, 남을 치료하는 무기가 되는 거고, 못 쓰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잡고 안 잡고에 따라서 사주가 부기가 빈천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거든요, 호목성세가. 그래서 내가 평관격이라고 하면 어떤 운이 들어왔는지 그때를 맞춰서 계획하던 거를 추진해 볼 수 있고, 또 그게 안 좋다고 하면 조금 내가 좌중하고 좀 기회를 보는 시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고요. 평관과 평관과 정관이 같이 있을 때는 한 가지만 살려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쭉 이어서 뭐 다음 시간에 정관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시고 하시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